결혼식 당일,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교회 뒤편에서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손에는 소민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미안해, 지은아. 나 혼자서는 못 버틸 것 같아 라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달았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명문대 졸업,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곧 결혼할 약혼자 민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가면이었다. 지은의 진짜 감정은 소민에게 있었다. 소민은 25살,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로 지은의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였다. 그들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해 깊은 유대감을 쌓았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그 관계를 숨겨왔다. 그날 아침, 지은은 소민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자 소민이 문을 열었고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왜 지금? 지은이 소리쳤다. 소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은아, 내 부모님이 나한테 연락했어. 내가 나랑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대. 결혼을 막으려고 하셨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지은에게 항상 정상적인 삶을 강요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 그들은 딸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일 리 없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압력을 느꼈다. 학교에서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그것을 숨겼다. 친구들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지은은 그 대화에 맞춰 거짓말을 했다. 대학에 들어가 소민을 만난 후 그녀의 세계가 변했다. 소민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솔직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지은은 소민의 자유로움에 매료되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주셨어. 서울을 떠나라고. 소민의 말이 지은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그런 짓을? 하지만 생각해보니 최근 부모님의 태도가 이상했다. 결혼 준비 중에 자꾸 소민 같은 친구는 멀리해라 라고 말하곤 했다. 지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소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같이 가자. 이 결혼 안 할게. 하지만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내 삶을 포기하지 마. 난 괜찮아. 지은은 교회로 돌아왔다.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민주는 좋은 사람이었다. 지은의 동료 소개로 만난 그는 안정적이고 이해심 많았다. 하지만 지은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관계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였다. 결혼식에서 지은은 서약을 읽으며 속으로 소민을 생각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은은 신혼여행을 미루고 부모님 집으로 갔다. 엄마, 아빠. 소민 일은 뭐예요? 그녀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해지길 바랐어. 그런 관계는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다. 우리는 내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길 원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지은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지은은 민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아, 미안해. 나 소민을 사랑해. 민준은 놀라지 않았다. 알았어. 최근에 내 태도가 이상했어. 그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지은은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위, 안정된 미래. 그녀는 소민을 찾기 위해 서울 거리를 헤맸다. 소민은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이 나타나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왔구나.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소민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예술가 생활을 반대했고 성적 지향은 더더욱. 소민은 지은을 위해 서울을 떠날 준비를 했지만 지은의 등장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둘은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소민은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싸워야 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쉽지 않았다. 지은의 로펌 동료들은 소문을 듣고 그녀를 멀리했다. 변호사가 그런 관계라니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일까? 아니면 고통의 시작일까? 지은은 로펌에서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었다. 클라이언트는 대기업 회장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다. 지은은 변호를 하며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다. 사회의 이중잣대가 그녀를 괴롭혔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사랑은 더 큰 금기였다. 그녀는 소민과 함께 사는 아파트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였다. 소민은 지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다. 오늘 어땠어?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동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아. 소민은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는 강해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소민 자신도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의 전시회가 취소되었다. 갤러리 주인이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갤러리에 맞지 않아 라고 말했다. 소민의 작품은 여성의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은의 부모님은 여전히 연락을 끊지 않았다. 매일 전화가 왔고 집으로 돌아와라. 모든 걸 용서할게 라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 용서는 지은이 소민을 포기할 때만 가능했다. 지은은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아버지는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 못하겠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니? 어머니는 소민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라고 덧붙였다. 지은은 반박했다. 엄마, 아빠. 저는 소민을 사랑해요. 그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 끊을 거야. 이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줄 몰랐다. 그녀는 소민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소민은 나 때문에 미안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니야. 우리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그 후 지은은 로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상사가 내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미쳐라고 이유를 댔다. 지은은 분노했다. 그녀의 실력은 인정받았는데 성적 지향 때문에 쫓겨나는 건 부당했다. 그녀는 소송을 고려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소민은 지은을 지지하며 새로운 길을 제안했다. 함께 예술 스튜디오를 열자. 내법 지식을 활용해서 LGBT 권익을 위한 단체를 만들자. 지은은 망설였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소민의 열정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들은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고 소민의 작품을 전시했다. 처음에는 손님이 적었지만 입소문이 나며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지은의 옛 친구 혜진이 나타났다. 혜진은 대학 시절 지은의 절친이었지만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은의 관계를 알게 되고 지은아, 이게 내 선택이야? 내 부모님 아시면 어떡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이미 알아. 그리고 난 후회 안 해 라고 답했다. 하지만 혜진은 뒤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의 소셜미디어에 악플이 달렸다. 변태, 사회 문제와 같은 말들이 쏟아졌다. 지은은 내적 고통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거부, 친구의 배신, 사회의 비난. 그녀는 소민에게 지게 가치가 있을까? 라고 물었다. 소민은 우리 사랑이 가치 있어 라고 답했지만 그녀 자신도 지쳐가고 있었다.
소민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소민아, 집으로 돌아와. 그런 생활 그만해. 소민은 엄마, 저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행복. 그게 행복이야?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소민은 눈물을 참으며 부모님을 보냈다. 둘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인해 소민에게 짜증을 냈다. 왜 나한테 이런 삶을 강요해? 소민은 상처받았다. 강요. 난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들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지은은 집을 나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까? 민준에게 연락할까? 다음 날, 지은은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소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지은이 먼저 사과했다. 소민은 포옹하며 나도 미안해. 같이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그는 화가 나서 소민을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내 딸 인생이 망가졌어. 소민은 차분하게 아저씨, 지은 씨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닥쳐. 지은아, 당장 집으로 와. 지은은 아버지 앞에서 소민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저 소민 사랑해요. 받아들여주세요. 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으로 떠났다. 그 사건 후,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가족이 나를 버렸지만 이제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영감을 받았다. 그녀는 법 지식을 활용해 상담을 시작했다. 소민은 그 활동을 지지하며 작품으로 표현했다. 그들의 스튜디오는 점점 유명해졌다. 그러나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지은은 그 뉴스를 보며 분노했다. 왜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없어? 소민은 변화는 천천히 오는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은 행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동성애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시라는 제목으로. 반응은 뜨거웠다. 지지자도 많았지만 반대자도 많았다. 지은의 이메일에 협박 메일이 왔다. 내 놈들은 사라져라. 소민은 걱정했다. 지은아, 너무 위험해. 지은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우리의 싸움인데. 하지만 내적으로 지은은 두려웠다. 그녀의 선택이 소민을 위험에 빠뜨릴까 봐. 한밤중 스튜디오에 돌이 날아왔다. 창문이 깨지고 변태 나가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다. 지은과 소민은 공포에 떨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미진했다. 그 사건은 둘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이겨낼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소문을 퍼뜨린 거 미안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서할지 망설였다. 혜진은 나도 내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어. 이제 깨달았어 라고 고백했다. 그녀도 레즈비언이었다. 지은은 놀랐지만 이해했다. 배신의 뒤에는 그녀의 내적 갈등이 있었다. 혜진의 도움으로 청원은 더 확산되었다.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출연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왜 그게 죄가 되나요? 그녀의 말은 공감을 샀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차가웠다. 어머니가 전화로 TV에서 내 얼굴 보니 창피해 죽겠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소민의 전시회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LGBT 테마로. 관객들이 몰려들었다. 지은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전시회 중 소민의 옛 연인 수연이 나타났다. 수연은 소민의 대학 시절 연인으로 관계를 숨기다 헤어졌다. 그녀는 소민아, 아직 나 생각해? 라고 물었다. 소민은 아니, 이제 지은이 있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은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수연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가 물었다. 소민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과거야. 이제 끝났어. 그 대화는 둘 사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지은은 소민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나 때문에 내 자유를 빼앗는 건 아닐까? 소민은 아니야. 내가 내 자유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싹이 트고 있었다. 청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수만 명의 서명이 모였고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법 개정은 먼 이야기였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은 피로에 지쳐갔다. 로펌에서 일하던 시절의 안정이 그리웠다. 그녀는 소민에게 잠시 떨어져 생각해볼까? 라고 제안했다. 소민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지은은 담력이 너무 커. 가족, 사회, 모든 게. 소민은 눈물을 흘렸다. 나 없이 살 수 있어. 지은은 모르겠어 라고 답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헤어졌다. 지은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반겼다. 잘 생각했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자. 지은은 그 말에 반발심이 들었지만 피곤해서 따랐다. 소민은 혼자 스튜디오를 지켰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지은을 그리워했다. 수연이 다시 찾아왔다. 소민아, 지은이 떠났대. 나랑 다시 시작할래? 소민은 망설였다. 수연은 과거의 안정된 관계를 상기시켰다. 소민은 약해진 마음으로 수연과 데이트를 했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 지은의 소식을 듣고 후회했다. 지은은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좋은 남자 소개해 줄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라고 다시 말했다. 아버지는 그만해. 내 인생 생각해. 지은은 집을 나왔다. 그녀는 소민을 찾았지만 소민은 수연과 함께였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소민은 울며 설명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떠나서 외로웠어. 지은은 그게 변명인가? 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크게 다퉜다. 지은은 우리 끝내자 라고 말했다. 소민은 안 돼, 제발.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그녀는 홀로 서울 거리를 걸었다. 눈물이 흘렀다. 자신의 선택이 모두 잘못이었을까? 며칠 후, 지은은 혜진을 만났다. 혜진은 소민이 내가 필요해. 그녀도 실수했지만 사랑은 그래. 지은은 고민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가족을 선택할까? 사랑을 선택할까? 사회의 압력을 이길 수 있을까? 지은은 소민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다. 소민은 미안해. 수연은 과거야. 너만 사랑해. 지은은 나도 미안해. 두려워서 도망쳤어.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그 화해는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부모님이 소송을 걸었다. 딸의 정신적 피해라는 명목으로 소민을 고소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 왜 이러세요? 아버지는 내가 깨달을 때까지. 지은은 변호사로서 부모님을 상대해야 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이건 사랑의 문제예요. 강제할 수 없어요 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세요 라고 말했다. 소송은 취하되었지만 지은의 가족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고독을 느꼈다. 소민과 지은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스튜디오는 번창했고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길이 쏟아졌다. 지은은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말했다. 소민은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답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과 소민은 2년째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스튜디오는 LGBT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지은은 권익단체를 이끌며 활동했다. 소민의 작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가끔 부모님을 그리워했다. 소민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그녀는 지친 모습이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아버지가 아프셔. 지은은 놀랐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지은아, 내 선택을 존중할게. 미안했다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고마워요. 어머니는 소민도 데려와. 같이 보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소민을 불렀다. 병실에서 네 사람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어. 사랑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소민은 감사해요, 아저씨라고 답했다. 그 순간 지은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가족의 수용이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여전히 느렸다. 동성 결혼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지은은 계속 싸웠다. 그녀의 활동은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다. 한 젊은 여성이 지은에게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뿌듯했다. 그녀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 소민과 지은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그날 지은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물음이 들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을까? 가족을 아프게 하고 사회와 싸우며 얻은 사랑이 진짜 가치가 있을까? 이야기의 끝에서 묻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